어제 전당대회 출마한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모두 8명이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보수색이 짙은 후보 위주였죠. 특히 유튜버 3인방의 반발이 거센데요. 강신업 후보는 당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예비경선 진출자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민적인 신망 및 능력 그리고 경선 과정의 어떤 집중도를 평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진출자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이 진출자 못지않게 관심을 산 건 탈락자들이었는데요.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5명, 모두 이렇게 8명이 탈락을 했죠. 오늘 주민은 이 가운데 특히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이 5명을 추려서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당대표 후보 중엔 강신업, 김준교 후보, 최고위원 후보 중엔 김세희, 류여의 신혜식 후보인데요. 먼저 이들이 떨어진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저희가 엄선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그 선출이라든지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탈락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탈락자 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건데요. 광화문 광장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확실히 국민의힘에 각인시키고자 들어갑니다. 유승민과 이준석 이런 똥바른 정당, 제가 이제 똥바른 정당이라고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만 다 바른 정당이라고 기사 쓰셨더라고요. 보수 유튜버로 활동 중인 3명이죠.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와 이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그리고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인데요. 적어도 실버 버튼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강성 보수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이 3명 모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고리로 이 공동 전선을 구축했던 바 있습니다.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니? 준서가 얘기해라. 그러고 너 그 증거인멸 교사하느라고 철근이랑 유아 보냈어? 안 보냈어? 김철근 정무실장이랑 박유아 수행팀장 보냈어? 안 보냈어? 저는 다음 주에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그 무고는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퇴출시키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김성진이라는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날 비아그라 2알씩 먹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컷오프된 나머지 2명도 살펴볼까요? 앞선 3사람처럼 빅마우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성 보수층 사이에선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인데요. 먼저 이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 진짜 MZ세대를 대표하는 2030 당대표 후보자라면서 출마를 선언했었죠. 이 자체 핵개발과 차별금지법 반대 등 보수색이 짙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이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력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자유 통일이 아닙니다. 류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인지도 측면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데요. 이 최고위원 시절 늘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었죠. 저와 함께 노래 불러봅시다. 태극기 휘날리며 다 같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이 당무 감사에 반발하며 당시 홍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다가 제명됐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복당 이후 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한 겁니다. 이번엔 이 보수 여전사를 표방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보수의 여전사 유여해가 앞장서서 그들의 제2 탄핵 음모를 막아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카메라 셔터를 집중시킨 데는 타고난 면이 있죠. 이 출마 기자회견 말미에는 울먹이며 큰절한 모습이 이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탄핵으로 모두가 미워할 때 그 자유한국당이 지켰던 그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 선관위가 이들을 탈락시킨 건 이 전당대회가 자칫 아스팔트 보수 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과격한 발언을 할 경우 흥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교, 류의 이 두 사람은 당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교적 깔끔하게 승복했는데요. 유튜버 3인방은 헤비 스피커답게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분노를 거침없이 드러내는데요. 한마디로 X 같은 당이다라면서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냥 지 멋대로 엿장사 가위로 가위질하듯이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엿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충 원이기 때문에 제가 더 심한 말을 쓸 수 있는데 엿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죠? 그것이 지금 대서특필됐습니다. 당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긴 글도 남겼습니다. 당이 자신을 음해한 이들의 말만 듣고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돈을 4천만 원이나 받고 신청을 받고 불과 이틀 만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탈락을 시키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수도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이 괴나리 보침과 큰 칼을 메고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와 피를 묻히고야 말겠다면서 분기탱천했는데요. 이 느와르 영화 속 주인공에 빙의한 걸까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정을 나누었던 이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당내 관계자들에게는 자리를 미리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병준이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미안해 형. 고맙다. 강 변호사가 말한 복수, 결국 이 법적 다툼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에 소송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원 작자들을 모두 형사고소하고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갑니다. 김세희 가세현 대표도 우파 유튜버들을 극우 유튜버라고 싸잡아 매도한 데 대해 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파 유튜버들도 윤석열 정권 창출의 공신이라는 건데요. 이 허은하 의원 같은 친 이준석계 인사도 컷오프를 통과하는데 자신이 탈락한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도 분개했는데요. 불출마 압박을 받았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 넣은 사람들 반성하시라고 뭐 이번 전당대회가 뭐 화합의 장이 돼야 되니까 신혜식 당신 출마하지 말라고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따위로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던 이 유튜버 3인방의 또 다른 공통점, 이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다는 건데요. 감시 및 조사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부정선거가 없도록 그리고 과거에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양, 이상한 집단인 양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당대표 후보 가운데 지금도 부정선거론의 선봉에 서 있는 분이 있죠. 해답은 4.15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대선도 저자들은
부정선거로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애썼죠.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메인 메뉴로 들고 나온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아직도 21대 총선 열렸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에 후보로 나섰을 때도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다가 문매를 맞았었죠. 최근에 부정선거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 만들었죠? 예, 만들었습니다. 올렸죠. 거기 뭐 댓글들 좀 보셨습니까? 아니, 황 후보님이 아무리 부정선거 이야기해도 지난 총선에 참패한 그 책임이 그런 지워지지 댓글이 있었던 않습니다. 거는 맞죠? 예? 댓글이 7천여 건 달린 건 보셨죠? 그래서 보셨습니까? 그 못 우물 보셨습니까? 속에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글쎄, 지금 그렇게 사시면 정치 미래가 아니 없습니다. 하태규 한번 공개 토론을 합시다. 찬성이시죠? 예,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부정선거 주장, 역선택 주장 이런 것도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데서 깊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짜증을 느낍니다. 컷오프된 3인방 입장에선 그럼 황교안은? 이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실제로 당내에선 이 황 전 대표의 리스크를 걱정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황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부정선거를 또다시 거론하면 이 극우 유튜버들이 살아남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염려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약간 유튜버 하시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분들의 표가 어디로 갈까 보면요. 오, 황교안 지지로 갑니까? 동지잖아요. 예전에 같이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유튜버들은 돈을 벌고 황교안 총리는 그걸로 이제 정치적으로 주장 강화하셨던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